알고 보면 2배 더 재밌다. 누구나 캐스팅하는 거죠. 사회 양극화 현상 같이 부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극 자체에 대한 또는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 프리 캐스팅입니다. 하데스타운은 이번이 재연이고 2021년도에 초연을 이미 했었는데요. 초연 때 헤르메스 역할은 강홍석, 최재림 배우 이렇게 남자 배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젠더 프리 캐스팅, 심지어 최정원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해서 개막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젠더 프리 캐스팅이란 배우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배역을 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역할을 연기할 수만 있다면 그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캐스팅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 투 헬이라는 넘버 중에 발에 날개 달린 한 남자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이번 재연 때는 발에 날개 달린 안내자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발에 날개 달린 한 남자, 발에 날개 달린 안내자.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로 향하는 장면에서 세 개의 조명이 켜지는 연출이 있습니다. 머리가 셋 달린 삼두견 케르베로스를 표현한 건데요. 케르베로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로 하데스의 지하 세계를 지키는 개입니다. 저승의 입구를 지키면서 죽은 영혼은 나가지 못하게, 산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데스타운 대표 넘버 중 하나죠. 오르페우스가 열창하는 웨이포미에서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무대 뒤쪽 벽이 세 개로 쫙 갈리면서 웅장한 무대 연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감동해서 지하세계로 가는 길을 터주는 걸 표현하고 있죠.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에게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가도 된다고 말하면서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죠.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돌아봐선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지상으로 나가는 길에 앞만 보면서 뚜벅뚜벅 걷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점차 의심과 불안이 밀려오죠. 내 뒤에 에우리디케가 정말 따라오고 있을까? 하데스가 거짓말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 말이죠. 이렇게 의심과 불안이 쌓일수록 조명은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오르페우스를 어둠 속에 고립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극 중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에우리디케의 대사 중에 봄과 가을에 본 지가 기억도 안 나네요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극중 하데스는 아직 약속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페르세포네를 지하세계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는 계절의 질서가 깨진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나가 있는 동안 지하에 공장을 세우고 전선을 깔고 벽을 높이 세우고 거의 산업단지를 만드는데요. 이를 이후에 본 페르세포네가 저 위 세상은 너무나 추운데 이곳은 태양보다 뜨겁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빈부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풍요로운 도시는 결국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든 거고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자신이 누구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도한 산업화,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사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우리디케는 스스로 하데스와 계약을 맺었긴 합니다만 가난과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정말 스스로 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하데스의 넘버 중에는 하데스가 에우리디케를 카나리아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카나리아가 광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거 19세기 탄광에는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탄광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일하다가 카나리아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즉시 대피할 수 있었던 건데요. 즉 하데스가 에우리디케를 카나리아라고 표현한 이유는 에우리디케를 일꾼들을 돕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2막 시작과 동시에 연주되는 지하세계의 여왕이라는 넘버에는 관객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어떤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봐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혹시나 넘긴다면 뒤집힌 세상의 여왕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러 갔을 때는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부분을 몰라서 못 따라 부른 관객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같이 부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캐스트 후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캐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헤르메스입니다. 저는 3명의 헤르메스를 각각 다 봤는데요. 정말 뚜렷하게 다른 게 느껴진 캐릭터였어요. 먼저 최정원 배우는 따뜻한 이모 같은 느낌. 극중 헤르메스가 뮤즈의 오랜 친구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제일 잘 드러나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오르페우스를 좀 진심으로 아낀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최재린 배우는 인간보다는 확실히 신의 모습, 좀 냉정하고 단호한 그런 측면이 많이 보였고요. 또 특히나 창법이 뭔가 귀에 정말 탁탁 꽂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단호하고 냉철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배우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홍석 배우는 좀 가장 브로드웨이 버전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냉정한 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오르페우스를 딱하게 여기는 게 보여서 최재린 배우와 최정원 배우의 좀 중간?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헤르메스처럼 보였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박강현 배우로 봤는데 재밌었던 게 디어 에반 헨슨이랑 공연 시기가 초반에 살짝 겹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중간중간 뭔가 에반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던 디어 에반 헨슨이 떠오르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데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양준모 하데스는 너무 무서웠어요. 의자로 쿵 내리치는 이 장면이 있는데 몸을 들썩일 정도로 제가 깜짝 놀라서 좀 진짜로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 김우영 하데스는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제가 생각하는 하데스와 가장 이미지가 잘 맞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지금은 굉장히 단호한데 젊은 시절에 낭만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울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현준 하데스는 제가 유일하게 아직 안 본 캐스트인데 주변에서 듣기로 극 저음이 굉장히 황홀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다음에 지데스로 보러 가는데 어떤 느낌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데스타운에 대해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어떤 다른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